우리가 이 투자를 하겠다. 그러면 이게 그냥 투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결국에는 투자 공부를 해야겠죠. 그럼 공부를 하려면 우리가 또 필요한 게 안녕하세요. 세비티입니다. 요즘에 저에게 고민 상담을 해주고 계세요. 제가 커뮤니티에 2024년 1월 소치님들의 고민 상담소를 열었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그 커뮤니티 글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. 제가 매달 요걸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댓글로 고민 남겨주시면 모든 사연을 영상으로 만들지 못하지만 그 사연들 중에서 저희 소치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영상으로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드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저에게 이렇게 댓글로 사연을 남겨주셨어요. 사연부터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. 세상이 참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.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. 저는 월 250을 받고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입니다. 월급만 받아서는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. 저는 무주택자입니다.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30대 초반에 깨닫고 자산시장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. 다만 제 자신이 정말로 자산시장에 뛰어들어서 자산 증식을 하고 싶냐, 이것이 고민입니다.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업의 영역이나 투자의 영역으로 가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. 하지만 왜 저는 리스크를 떠안는 것이 두렵고 안전함과 편안함이 좋을까요? 또한 안전함과 편안함을 누리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이런 저의 심보가 너무 답답합니다. 이런 제가 너무 싫고 화가 납니다. 뭔가 제 마음을 빡 뚫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안 됩니다. 무섭거나 두렵거나 그런 적이 없으신가요? 일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그래서 제 좀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근데 일단 제가 이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마음을 인정하는 거라 생각합니다. 인정이라고 써볼게요. 인정. 내가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우선이라 생각을 해요. 저도 처음에 이렇게 부동산 투자 시작해야지라고 이제 결심했을 때 당연히 두렵고 무서웠습니다. 기본적으로 그런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, 당연하다고 보시면 돼요. 이걸 알기 위해서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방법은 요즘에 그 뇌과학 관련 책이 되게 많잖아요. 요런 책을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이 뇌과학 책 중에 제가 추천드리는 책은 클루지라는 책이 있습니다. 이 책 되게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 책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사람은 기본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 하거나 내가 하지 않았던 걸 할 때는 불안해 한다는 거예요.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.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안정을 추구합니다. 처음에는 그 안정적인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저 역시도 이 안정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15년 동안 공무원으로 산 거잖아요. 나는 이 공무원이라는 그냥 안정적인 직장을 하나 딱 잡고 그냥 퇴직할 때까지 평생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. 근데 우리가 이 안정을 추구하면서 나중에 알게 되는 게 뭐냐면요.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. 행복하지 않다. 왜냐하면 뭔가 내 인생이 지금 딱 정해졌다고 생각을 하면요. 거기에 더 이상 뭔가 기대하거나 설레는 일이 없어요. 그러면 이게 매너리즘이라고 해서 그냥 매일매일이 똑같아요. 저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왔었냐면 어차피 일요일이 돼도 주말이 기다려지지 않는 거예요. 왜냐하면 매일매일 똑같으니까. 주말이 지나면 또 월요일이 오겠지. 월요일이 오면 또 그 똑같은 일상들이 또 이어지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행복하지 않았습니다. 제가 느꼈던 것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행복해지려면 이 안정을 추구하면 안 되는구나. 사람은 이 불안정을 추구해야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. 이 15년 다녔던 공무원은 퇴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이 불안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. 근데 이 불안정이라는 건 당연히 이 불안정을 선택하면 두렵고 불안하게 됩니다. 이게 더 커지게 되겠죠.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매일매일이 똑같지 않고 뭔가 설레고 내가 무언가를 계속 시도할 수 있는 거예요. 시도를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내가 되게 행복해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분의 사연을 보면 일단 지금 내가 뭔가 두려운 마음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는 게 되게 화가 난다라고 하셨거든요. 근데 저는
그게 아니라 일단 이건 당연하다.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두려움을 느낀다.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. 인정하는 게 가장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좀 이제 구체적으로 이분에게 제가 좀 뼈 때리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해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첫 번째는 지금 이분께서는 뭔가 편안함, 이 안정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. 저는 그런 마음은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. 뭔가 내가 가치가 있는 거 이루려고 했을 때는 내가 나를 희생을 해야 되고 뭔가 지금보다 힘들어집니다. 그렇게 해야지 그런 거 얻을 수 있어요. 근데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면서 그런 걸 얻으려고 하면 그게 불가능하고요. 그 마음이 전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능을 치잖아요. 이 수능을 치는 이유는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입니다. 근데 정말 타고난 천재라고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좋은 대학 갈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, 정말 우리의 거의 99%의 사람들은 천재가 아니잖아요. 평범한 사람입니다. 이런 사람들이 수능을 잘 보고 좋은 대학 가려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. 이 공부를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겠죠. 근데 공부를 할 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. 당연히 힘들죠. 친구랑 놀지도 못하고. 맞죠? 잠도 자고 싶은데 잠도 줄여야 되고, 그 희생이 따르잖아요, 희생. 근데 이 희생이 따르지만 내가 좋은 대학 가서 내가 좋은 직업 갖고 싶고, 좀 더 잘 살고 싶고,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희생을 감안하게 됩니다. 그쵸? 저는 그거 똑같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만약에 한다고 하잖아요. 우리가 이 투자를 하겠다. 그러면 이게 그냥 투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결국에는 투자 공부를 해야겠죠. 그럼 공부를 하려면 우리가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시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. 이 시간. 근데 이 시간을 확보하려면 내가 기존에 하던 거를 없애야 됩니다. 왜냐하면 우리의 그 시간은 24시간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. 잠도 자야 되고, 직장도 가야 되고, 밥도 먹어야 되고, 계속 뭔가 이렇게 채워져 있잖아요.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, 시간들이. 그러면 이 시간들이 채워져 있는데, 여기서 내가 공부하는 시간을, 어떤 시간을,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매일 확보를 하려고 하면, 기존에 했던 것들을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. 그럼 그 가지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기존에 하던 걸 못하게 되니까 그 희생이 따라오게 되겠죠. 근데 우리가 희생을 할 때 항상 생각하는 부분은,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과 똑같이 내가 이 투자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 목표를 생각하게 되겠죠. 결국에는 그 목표가 내 자산을 이루는 거겠죠. 지금보다는 내 자산을 2배든 3배든 더 많이 이루고 싶어. 그런 마음이 있겠죠.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희생을 감안하는 겁니다. 근데 그런 희생이 없이 우리가 뭔가 이루겠다. 저는 그건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이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 이분이 절실한가, 지금 마음이 절실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. 제가 성공한 사람들을 딱 보잖아요. 정말 확실하게 하나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. 그분들은 정말 절실합니다. 근데 그 대부분의 지금 100억 자산을 이뤘다, 이런 분들을 만나보잖아요. 그럼 이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던 게 아니에요. 처음에는 다 가난한 분들이 많았어요. 이 가난에서 내가 탈피하고 싶은 그 마음, 여기서 나가고 싶은 그 마음이 커야 돼요. 이 절실함이 커야 돼요. 커야지 결국에는 절대 포기를 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주변에 만나게 되는 그런 성공한 분들은 다 정말 대부분이 가난하게 이렇게 사셨고요. 절실함이 있었어요.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절실함이 있었고요. 중요한 건 그 절실함이 너무 컸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. 그게 정말 큰 공통점이었습니다. 근데 그 사연 주신 분은 내가 정말 절실한가, 저는 그 부분을 되묻고 싶어요. 왜냐하면 이 절실함을 갖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면요. 결핍을 내가 느껴야 돼요. 결핍. 뭔가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껴야 됩니다. 저를 예로 들면 저는 이 돈에 대한 결핍이 너무 강했어요. 나는 이렇게 맞벌이 하면서 항상 살고 있는데 왜 나는 돈 때문에 항상 걱정해야 되지? 왜 나는
항상 돈 걱정하며 살아야 되지. 내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나는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그러지 못하는구나. 이 돈에 대한 결핍이 되게 강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강해질수록 이 결핍이 강해지면 이 절실함이 더 강해져요. 그쵸? 근데 이 결핍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당연히 절실함이 없겠죠. 그럼 내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절실함이 없는 사람은 한두 번 해보다가 포기를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절대 그게 성공을 이어질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, 이 사연을 주신 분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가 정말 이 결핍이 있는가. 뭔가 우리가 자산을 이루고 싶다 했을 때는 이 돈에 대한 결핍이 강해야 돼요. 내가 지금 뭔가 안정적이고 내가 만족을 한다면 절대 그 절실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. 그래서 투자를 하기 앞서서 항상 이 부분, 내가 확실하게 지금 상황에서 결핍이 있는가. 근데 이 결핍을 더 확실하게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내가 되고 싶은 그 모습 있잖아요. 목표. 그걸 계속 생각해야 돼요. 만약에 나는 지금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이 너무 만족스러우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. 불만족스러우면 나중에 퇴사를 하고 싶고 퇴사를 해서 나는 정말 디지털 노마드로 세계 어디서든 내가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고 이 시간의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 모습이 딱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결핍을 느끼고 이 절실함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내가 바라는 모습이 있는가, 그것도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분에게 세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선택지를 정말 줄이라는 부분이에요. 선택지를 줄여라.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어떤 뭔가 내가 하고 할 수 있는 그 선택지들이 많잖아요. 그러면 내가 이거 할까, 이거 할까, 이거 할까, 이거 할까, 이거 할까, 그거 고민한다고, 그 결정한다고 우리가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. 근데 뭔가 실행력이 좋은 사람, 빨리빨리 잘 해낸 사람들은 이 선택지가 확실히 몇 개 없어요.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어요. 단 하나의 선택지. 그냥 한 개. 그래서 그냥 뭐 만약에 나는 지금 나의 상황이 너무 지금 가난하고 뭔가 돈이 절실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. 근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지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. 나는 이 부동산 투자 이것밖에 없다고 하면 이 사람은 그냥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.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이걸 잘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. 근데 저 역시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지가 부동산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. 저는 그렇게 그냥 하나로 이제 집중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더 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시간,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쏟으면서 제가 이 부동산을 그래도 예전보다는 확실하게 더 빨리 잘하게 된 거예요. 이게 필요한 거예요. 선택지를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. 근데 많은 분들은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. 내가 이 직장 다니지 않아도 다른 데 가도 되고, 내가 굳이 부동산 투자하지 않아도, 나는 뭐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던가, 뭐 다른 부업을 한다던가, 뭔가 많은 선택지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결정도 할 수 없고 요것도 건드려봤다가 요것도 건드려봤다가 요것도 건드려봤다가 그냥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게 됩니다. 그래서 그 하나 원싱이라는 것, 그 하나를 정하는 것,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제가 한번 이분에게 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정말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모습이요, 이게 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난 여기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그런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게 되면요, 그 책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. 나는 내가 생각하는 세상은 요만했는데 그 책에서 보이는 세상은 이만한 거예요. 내가 몰랐던 세상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. 내가 그걸 뭔가 탁 깨우치게 되잖아요. 그러면 그 세상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, 내가 여기서 이 세상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뭔가 그 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우물안 개구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아는 세상의 모습은 이 모습인 거예요.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그냥 직장 잘 잡아가지고 퇴사할 때까지 여기 다니는 거, 그냥 그게 내가 꿈꾸는 내가 아는 모습이었는데,
내가 그런 책들을 읽으니까 그 성공한 사람들은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자기만의 일을 했고 그리고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세계 어디서는 또 일을 했고 자산을 이루는데 그 방식이 뭐 부동산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뭐 그런 사업을 통해서 부를 이뤄가는 그런 모습들을 내가 계속 적으로 배우게 되면요, 결국에 달라지게 됩니다.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그 안에서 수많은 그 시행착오를 이제 겪게 되잖아요. 그런 것들이 책에 다 나오거든요. 그러면 내가 지금 그 과정을 밟아갈 때 분명히 힘들 거예요. 힘들겠지만 저 사람도 저렇게 힘든데 해냈잖아. 나도 한번 해보자라는 힘을 얻게 돼요.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나실 때마다 그런 책들을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정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내가 이 안정적인 이 현재 상황에도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 투자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조언을 드렸습니다.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 내가 안정적으로 살면서 돈도 많이 벌고 싶다는 건 욕심일 수 있다. 그 마음을 인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.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절실한가? 내 마음이 정말 절실한가? 내가 결핍이 있는가? 그걸 잘 생각을 해보라는 부분이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를 최대한 줄여야지 우리가 그 하나에, 단 하나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고요.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나보다 훨씬 더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많이 읽으면서 동기부여를 받으라는 부분이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저한테 세비티님은 두렵지 않냐고 물으셨잖아요. 저는 지금도 두려운 부분이 많아요. 저는 지금도 제가 투자를 할 때 혹시 내가 이걸 해서 잘못되는 건 아닐까 두렵습니다. 하지만 제가 두렵더라도 뭔가 이걸 해서 내 인생이 바뀐다고 했을 때는 저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걸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는 건 누구나 똑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대신에 그 실행하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딛고 내가 바라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.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저희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